안녕하세요. 크친놈입니다. 크레스티드 개코 분양 글이나 영상을 보면 이런 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커버리지가 좋습니다. 3차가 굉장히 꾸덕합니다. 백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드리피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초심자 혹은 입문자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클의 외형을 표현하는 용어들을 입문자 관점에서 말해보려고 해요. 무언가의 특징을 특정 단어로 표현하는 현상은 클의 시장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매니아층이 두꺼운 시장에는 그들만의 언어가 존재하죠. 커피를 예로 들어볼까요? 커피를 가볍게 즐기는 사람에게는 커피의 브랜드 또는 종류만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커피를 취미로서 생각하고 깊게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디감, 산미, 노트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로 맛의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프라모델을 보면 웨더링, 게이트 자국, 장래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프라모델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이 단어 몇 개만으로도 완성도의 수준이나 작업 퀄리티를 바로 이해한다죠. 크레스티드 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면 그냥 다 같은 도마뱀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찰하다 보면 여러 요소들이 세부적인 부분들이 다르다는 걸 알죠. 그래서 브리더들 사이에서는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드리피라던가 백질, 형질, 커버리지 이런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어만으로 설명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 용어들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입문자 입장에서는 정보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 부모 사진 보세요. 이 아이는 정말 누대가 잘 됐어요. 또는 이 친구는 커버와 스팟이 좋아서 다 번질 거예요. 나중에 하얘진다니까요. 이렇게 설명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브리더나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초심자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자료화면은 제가 사육 중인 개체들의 이미지고요. 개체 수가 한정적이어서 자료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아잔틱, 릴리 화이트, 세이블 팬텀 등 모프를 제외한 보편적인 노멀 크레스티드 개코는 3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을 떠올리며 봐볼까요? 베이스 컬러, 즉 가장 아랫단에 위치하며 바탕에 깔려있는 색상입니다. 블랙, 브라운, 레드 계통의 색상이 보편적이죠. 베이스 컬러 위에 오렌지나 옐로우 계열의 색이 넓게 칠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나 아이보리 톤이 두꺼운 물감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이렇게 빈 도화지에 여러가지 주황색, 흰색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은 칠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고 어떤 그림은 도화지에 빈 곳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칠해져 있네요. 이렇게 베이스의 색상이 보이지 않게 다른 색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수록 커버리지가 좋다 혹은 커버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핀 아래에는 보통 베이스색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부 개체는 핀 아래가 하얗게 올라옵니다. 화이트가 아래로 흘러내린 듯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걸 드리피라고 합니다. 보통 3에서 5g 정도부터 드리피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꾸덕함이라는 것은 말도 좀 웃기긴 한데 화이트의 두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화이트의 질감을 표현하기도 해요. 두께감이 좋은 개체는
피부가 접힐 때 약간 모짜렐라 치즈처럼 두껍게 겹치는 느낌이 있고, 조명을 비추면 표면이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오돌토돌하거나 아니면은 빽빽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대비는 3개의 차이인데요. 화이트는 더 하얗게, 오렌지는 더 진하게, 블랙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대비를 만드는 요소는 색상, 명도, 채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비가 좋은 개체는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머리 위에 하얀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패턴을 이야기해요. 뾰족뾰족 변만 하얀 경우도 있고 머리 전체가 하얗게 된 경우도 있어요. 보통 머리통과 벼의 색이 달라서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경우 크라운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크레스티드 게코를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이처럼 벼이 하얀 아이만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전체적으로 하얗게 까진 아이도 크라운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핀, 레터럴, 그리고 화이트 크라운, 이 3가지가 함께 좋을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탁함이 없는 밝고 선명한 화이트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아이보리 톤과 달리 더 깨끗한 흰색에 가까운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베이스 색상이나 2차 색상의 강도에 따라 화이트가 더 하얗게 보이거나 누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화이트가 A4 용지처럼 순백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수도 없이 많다만 단순히 용어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개체, 다양한 성장 과정, 다양한 브리더들의 결과물,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굳이 설명이 없어도 소위 좋다고 말하는 개체와 비교적 평범한 개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입양할 때 왜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고 판매자의 말만 듣고 입양하는 것은 정말 호구되는 지름길이에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납득이 안 된다면 더 많이 보고 관찰하세요. 보는 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브리딩을 시작하려 한다면 많이 보고, 많이 관찰하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부족함을 알기에 부단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브리더의 설명보다 당신의 눈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